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관과 이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네. 시장 여전히 강한 거죠?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던 부분들은 약간은 경계를 했습니다만 네. 막판에 지수가 많이 땡겨놨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글로벌적인 여건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을 보이면서 이것이 앞으로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도 높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장세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뭐 조만간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서는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점 3,316포인트 정도까지 부근까지 근접하는 이런 반격이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자, 이 조정장, 일시적인 조정장은 무시하지 말고 유망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의 장세는 기회로 삼고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 내일장 전략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내일의 단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 자동차와 2차 전지. 네. 2차 전지는 요즘에 많이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자동차는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자동차 오늘 뭐 급반등이 나왔는데 네. 뭐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자동차가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지금 저방은 지주사 금융주, 조선방산, 전력기기 그리고 원자력 네. 이런 기존의 주도주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소외됐던 섹터로 시장의 자금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쪽은 아직은 불확실성 때문에 얘기를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종목들도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이제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고 당초 예상했던 대로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수급이 거기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못 올랐던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조짐들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로 2차 전지와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자라는 의미에서 키워드를 가져왔고요. 자, 언급드렸듯이 미국과 이제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타결이 됐고요. 또 이제 관세 규모도 상당히 줄었고 자동차 관세 규모도 상당폭 줄어들었던 부분들은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일본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지금 미국과 무역 관세 협상에서 가장 먼저 타결했었던 영국 증시, 영국의 FTSE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만큼 관세 협상이라는 부분이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증시가 상당한 강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타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 주말 정도에서 관세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 그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국내 증시는 조만간에 또다시 강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무섭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런 가운데 역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중국 증시도 은근하게 좋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중국도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의 강세도 분명히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증시 모두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 주변 여건 너무나 좋다라는 거 꼭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지수는요, 약간은 혼조 내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정도까지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역시 뭐 기존에 올랐던 조방관 같은 종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소외되고 저평가된 종목으로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뭐 자동차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방관 같은 경우는요, 업황 전망은 굉장히 좋죠.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업황은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 그든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가는 답보 상태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2차 전지라다 자동차 같은 종목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중장기적인 성장성 너무나 좋아요. 주가는 완전히 바닥권이고요. 결국엔 안전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큰 자동차와 2차 전지를 볼 것이냐, 내지는 많이 올라서 중장기적인 성장성 있는 조방안을 볼 것이냐.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바닥권의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합니다. 여전히 5주 이평선 중심으로 강한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십자봉 차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만 강력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게 보이시겠죠. 이번 주까지는 쉬어간다 손 치더라도 곧바로 다음 주에는 치고 갈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안에도 추가적으로 장대 양봉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눌림목이라든가 기간 조정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저 앞쪽에서 1차 상승의 기간 조정이 한 달 정도 이후로 나서 급등이 났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서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락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잠깐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서 이 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조방원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있고 네. 자동차나 2차 전지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많이 오른 것보다는 지금 좀 안정적인 그렇죠.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쪽을 공략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매니저님 수익률이 좋은 가운데 오늘은 다른 포트폴리오를 한번 네. 리뷰해 볼까 하는데요. IT센 글로벌이에요.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그 후로 조금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스테이블 코인 네. 관련주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자, 요거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기사 그림 네.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세가 끝난 건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정책은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고 트럼프의 사인까지 끝내면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고요. 유럽과 그리고 일본, 중국, 홍콩까지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사를 보시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를 하겠다라는 시각을 내비친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여놓기 위한 움직임들이 정치권에서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대세입니다. 그동안은 뭐 맛배기 정도,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미국처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본격적인 2단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IT스테이 글로벌 차트 잠깐 보시면요. 네. 이미 한 차례 크게 올랐고 눌림이 나온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엄청난 강세를 일으키고 너무나 많이 빠졌었죠. 여기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구간부터는 앞으로는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에 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얼마나 강도 높고 모멘텀이 언제쯤 나오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소량의 저가 매수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잡아놓고 기다리는 관점 볼 때 중장기 2단 상승, N자 상승 패턴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뭐 IT센 글로벌부터 해가지고 카카오페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지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기간쯤에서 휴양식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요. 매도보다는 보유 그리고 소량 매수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IT센 글로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어떤 종목을 집중해 봐야 할지 내일장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 종목은 바로 현대차예요. 네. 이제 자동차 현대차의 시작이 이어질까요? 얼마 전에 기아차도 한번 갖고 왔어요. 그쵸. 가지고 왔고 오늘 올랐고 결국 수익권까지 갔습니다. 근데 기아차를 가지고 오면서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이런 어떤 그 관세 전쟁 때문에 못 갔다. 맞아요. 저평가를 쓰니까 잡아놓고 중장기로 잡아놓고 묻어두실 분들은 묻어두셔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현대차를 가지고 온 것은 역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네. 일단 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아 같은 종목들, 자동차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 대비 너무나 저평가했습니다. 주가가 못 가도 이렇게 못 갈까라는 얘는 왜 못 가지라는 그런 그 퀘스천 마크가 몇 년 동안 따라붙었던 네. 업체들이 바로 이제 기아와 현대차입니다. 네. 펄을 길었을 때 뭐 3배,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 PBR도 뭐 0.4배, 5배밖에 안 되는 너무나도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주주하는 정책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한 차례 급등하고 나서 주가는 다시 다 밀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형태인데, 자, 이들 종목 못 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작이 됐고, 대규모 관세가 진행될 때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밀렸던 그런 형태겠죠. 어찌 보면 2차 전자 마찬가지로 전기차, 자동차 관련주들도 그런 변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던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 주가가 못 올라갈 때는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주가 못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 주가는 그때 본격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협상이 이제 막바지 국면입니다. 일본의 예를 봤을 때 역시 이제 관세율을 크게 줄었다라는 측면이겠고,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가능성이 오늘 주가 상승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저평가된 현대차 퍼 4배를 비롯해가지고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어 있죠. 관세 협상이라는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되게 되면 자동차주들의 레이스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하겠고, 오늘 실질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양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 곧바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주들의 반등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너무나 저평가된 상태에서 성장성이라는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차였고요. 오늘 7%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오늘 주가 장대 양보세였죠. 뭐 주가를 보시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하락했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었고 재반 이평선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추세로 전환하고 횡보 장세가 나오죠. 전형적인 원형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전형적인 반등 패턴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오늘 장대 양봉을 세웠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지켜볼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내일은 곧바로 가기보다는 당분간 요 구간에서 약간 눌리거나 횡보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눌리거나 혼조 장세가 나올 때 아마 이번 주 내지는 이번 주 말 정도까지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가 22만 2천 원 주를 고점으로 해서 밀릴 때를 이용한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목표가를 24만 5천 원, 손저가 20만 7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동차는 저평가된 데다가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대차는 목표가 24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계속 2차 전지가 나오네요. 오늘도 뭐 등치 큰 종목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제가 어제부터 언급드렸던 부분들은 빨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조금씩 점진적으로 좀 답답할 정도로.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이고요. 이 강세장의 특징 중에 종목군들이 대형주가 한 방에 팡팡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반에는 야금야금 가다가 나중에 날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초기 국면에서는 정말 하루에 1%씩 먹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종목을 접근하셔야 되고, 절대 단타 치지 말고 멀리 가야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2년, 5년, 10년 이상을 보고 주식을 매집하면서 땡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이겠고요. 자,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네.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ESS 시장의 강도 높은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LFP 배터리 시장으로 진출했다는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분명히 부각이 됐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IRA법과 더불어서 자동차 관세라는 이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것도 분명히 악재에서 눌려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드릴 수가 있는 상태고요. 자,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게 되겠죠. 뭐 삼성 SDI 있고 SK온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SK온이 최근에 현대차 그룹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가동률이 높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만, 그러니까 삼성 SDI는 좀 부진합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ESS, 그다음에 LFP 모든 사업 분야에서 강도 높은 새로운 사업 지출에 따라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가장 먼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대바닥을 찍고 완만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가 볼까요?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이 빠졌고요. 지금 현재 26만 6천 원 저점 찍고
네. 야금야금 올라가죠. 올라가는 폼을 보게 되면 세월아 내월아 올랐다 내렸다 그냥 속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그 날짜를 더해보면 결국엔 주가는 이만큼 와 있는 상태고요. 네. 결국엔 재반입평선 돌파했고 이 구간에서도 곧바로 가기보다는 약간 눌리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정말 안전한 위치에 가장 싼 가격에서 주식을 잡아놓는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실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좀 멀리 보고 내년 증시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보는 부분이 내년 정도에서는 2차 전지 캐즘도 어느 정도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 거고 거기다가 ESS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2차 전지 업체들은 과거에는 전기차 쪽만 매달렸었죠. 그러나 전기차 시장과 ESS 시장 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실적 증가세는 말 그대로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긴 호흡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네, 설정하죠? 오늘 매수가가 네. 저가가 33만 6천 원이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쫓아가지 말고 밀릴 때는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요. 자, 목표가 37만 원, 그리고 손절가 31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표를 보면 어쨌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가는 31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멀리 보고 야금야금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을 해주셨는데 이 자동차, 2차 전지 외에도 다른 얘기 해주셨나요? 자동차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자동차 쪽은 이제 오늘 급격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간에 시세가 나게 되면 시세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이 전기차, 그 자동차 쪽에 대한 중요성에서 주도주 부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무료 방송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더 가셔가지고요. 엠뱅골드 한규소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에 대한 얘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네. 뭔가 이제 떠오를 만한 섹터와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요. 한규수 매니저님 방송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